우리 인천이 좀 야, 떨어지는 타격이 없어. 인천이 좀 아니, 떨어지는 것 뿐이잖아. 일자로 찍고 자. 어떻게? 아 찍어놓고 그렇게. 인천이 조금 떨어진다고? 우리 학교 어떤 애가 둘을 써가지고 공소라 한다 이랬다. 대단한 애. 글씨 쓰. 제주도를 여러분들 믿고 싶지 나 않겠지만 하트로 인천이 찍어. 거의 전국 뒤에서 1, 2등. 1, 2등이야. 네 알아요. 아마 인천하고 좀 비슷한 데가 전국 뒤에서 1, 2등이야. 아마 제주도. 아 요즘 제주도에 한명 엄청나게 올라서 강원도? 강원도 무시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치? 이체는 그렇게 학력이 떨어져요. 진짜 참. 너무 잘했어. 토크 안 받으신 분 토크 돌림님과 물체 평가 그것도 안 봤잖아. 돌림이 새로운. 이거야? 안 봤어. 들리는 지난 시간에 나왔어. 돌림이 돌림이 못하는 거. 새로운 거안 봤잖아. 3월 19일부터. 봤을 거야. 너 돌림이 받았니? 야, 봤어. 또 자취에 또 쉬는 주기가 돌아왔구나. 자 우리 여러 가지 지난번에 문제 다 풀었니? 또 나왔니? 뭐야? 여러 가지 다 실제로 줬어? 구독자 100명 되시죠? 술 먹어야 되는데? 그런데. 근데 광고 안 받으세요? 어? 굉장히 광고를 받아. 방금 참가부터 참가. 아 그래? 수익 창출 많이 되었나? 최소 1000명 오. 그 다음에 러닝 타임이 8000시간인가? 채널 이름이 뭐? 어? 채널 이름. 왜 이렇게 에? 아니 이렇게 많이 한참 너 선생님 오자마자 얘기해줬는데? 8,000시간 되잖아. 기억이 안 나. 어. 8,000시간이 자. 안 된다. 이 앞에부터 모든 수업들을 묶음을 해줄 거야. 죄송한데 책이 묶음을 해줄 거야. 그래갖고 3대타로 찾아보기 쉽게 해줄 거예요. 자, 예제는 다 풀었지 지난번에. 네. 내용도 다 나갔지 형처럼. 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풀면 됩니까? 예. 자, 보도록 하면 1번 예, 안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온 사람 여러 가지 힘 떨이다. 여러 가지 안 갖고 온 사람 또 갖고 와서 하나 처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성공했다. 오늘 나눈 사람이 승용이하고 승용이 승용이하고 승호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쓰면 너무. 승호 선 넘네. 아니 아무리 말을 안 해도 지가 말 잘하니까 이제. 이쪽 자리 많이 하는 애. 아 그니까? 이쪽 근데 이때 많이 안 듣는 보통 예원이 자리 많이 하는 그럼 승용이는 누구예요? 승용이는 그 앞에 앉아가 여기 많이 하는 여기 지금 제가 하면 그 6근처 자리 아니야. 아 아니야 승용이는 누군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걔 아니야? 간마반에 나랑 같이 그 내일 수업 듣는 그 뭐지? 클리닉? 클리닉 맞아. 수고가 나오지. 승용인가? 두개 있어. 말을 되게 잘. 그게 있어? 두개 있어. 자, 그럼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기억이 안 나. 승용이가 여기 자주 하잖아. 알겠다. 자리가 정해져. 9근처 자리, 9근처 자리. 쓰고 안 자리. 승우? 안 쓰고 사이가. 이거
안경 안 쓴 애가 뭐야 누구야? 승용이. 안경 썼나? 네. 일단 그러면 세 친구는 공부 진짜 안 하는 친구들이야. 어떻게 되시요? 동근이, 성현이, 우리 승규 안경을 안 썼잖아. 자, 그러면 열심히 노는 친구들 축구하고 농구 다 잘할 거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보자. 지표로부터 19.6m 높이의 물체를 제압하시켰다. 지상 9.8m 자 9.8m에서의 풍력의 얼마가 되는지를 외우도록 하자라고 했어. 얘는 지금 지금 전체 높이가 얼마? 19.6m에 자 19.6m가 되는데 얘가 지상 얼마? 절반만큼 되는 9.8m인 위치에서의 자 얘가 가는 속력이 얼마가 되느냐야. 얘 못 써주면 좋을까? 낙하거리가 9.8m야. 처음 속력이 0이야. 중력과 속도는 뭐가 되니? 9.8m/s 제곱이야. 자, 등가속 운동식에 몇 번째씩 써주면 편리할까? 이해했어. 네 자, 지금 속력을 구하고 나머지 다 몰라. 시간도 몰라. 이해했어. 세 번째 식이 제일 나은 것 같아. 2 곱하기 9.8 곱하기 낙하거리 9.8은 V 제곱이 돼버리지. 자, 그래. 맞아요. 네. 따라서 V는 얼마가 돼? 9.8 루트 2 퍼센트라는 거지. 뭐라고? 제가 앞에 필기하는 게 싹 없어져가지고 완전 필기가 어떻게 싹도 없어졌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 녹화했잖아요. 필기한 게 없었어. 근데 그걸 왜 준서한테 그래? 아니 진짜 필기했을지 말고. 준서 절대 필기 안 하는 친구야. 봐가면서 해야지. 여기 필기 제일 꼼꼼하게 하는 게 승규는 글쎄 좀 꼼꼼하게 하는 친구. 예원이가 특히 필기 잘하지. 성현이는 했다 안 했다? 안 하는데요? 아니 수업에 왔다 안 왔다? 그쵸. 대인이는 조느라고 해서 필기 거의 안 했고 지한이가 최근에 필기는 상당히 열심히 했는데. 자, 이 방법 말고 또 어떤 방법 이용해서 풀 수 있을까? 각적 에너지 보존 이용해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 확장을 위해서. 자, 최초에 갖고 있는 에너지 얼마가 되지? 0이 돼버려?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얘는 mg h 대신에 10.1이야. 자, 얘는 아래에 도달했어. 9.8m만큼 낙하했을 테니까 mg 9.8일 때, 자, 운동 에너지 얘네가 mv 제곱, 자, mv 제곱을 갖겠지. 그럼 MMM 다 지워져 버리네. MMM 다 지워져 버렸네. 자, 넘겨주게 되면 이 부분에 V 제곱이라고 하는 값은 넘어가 버리면 얼마가 되니? 9.8 곱하기 G가 돼버리지. 맞아? 9.8이잖아. 따라서 V 제곱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9.8의 제곱이 되니까 V라는 녀석은 9.8 루트 2 라고 쓸 수 있겠지. 자, 두 번째,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은 얼마가 되는가? 자, 지표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자, 얘는 19.6m를 낙하는데 걸린 시간이지 2분의 1 곱하기 gt 제곱이 돼. 자, 지워지면 9.8이 남겠지. 미안해, 2가 남지. 따라서 t라고 하는 녀석은 2초일 때이다. 그래서 얘는 바닥에 도달하는데 2초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느 높이에서 자 돌을 동이 아닌 돌을 떨어뜨린 1초 후에 또 하나의 돌을 떨어뜨렸을 때 두 돌이 낙하하는 동안 그 간격은 어찌 될까라는 거다. 자, 얘 지금 한 물체를 낙하시켰어. 낙하시키고 1초 후에 또 다른 물체를 던졌다. 던진 게 아니고 또 자연낙하시켰어. 자, 그렇다면 잠시 뒤에 보면 얘가 이런 그런 특정한 시간이 됐을 때 물체가 각각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게. 오케이? 자, 그렇다면 얘가 운동한 시간이 t라고 하면 얘가 운동한 시간은 t 플러스 1초 동안에 운동을 하게 되겠지. 맞습니까? 이때 두 물체 사이에 간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얘 거리를 S1, 얘 거리를 S2라고 한다면 S1은 자연합하니까 2분의 1 G T 플러스 1의 제곱, S2라는 값은 2분의 1 GT의 제곱이 되겠지. 따라서 그 사이 간격 델타 S는 S1 빼기 S2가 되어버리고, 자, 이 값은 2분의 1 GT의 제곱 더하기 GT 더하기 2분의 1 G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겠지. 맞아요? 동근이가 지금 이거 제곱이 안 풀렸나 봐요. 자, 풀면 이렇게 돼요. 이해되지? 지금 뭐해? 이해되지요? 네. 네. 자, 2분의 1. 자, 없어졌어. 그러면 이 간격은 GT 플러스 2분의 G네. 간격이 누구에 비례해? T에 비례한다. 그치? 시간에 비례하지.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겠네. 그치? 오케이? 맞아요? 또는 이것도 한번 살펴볼까? 참고. 상대 속도를 한번 보자. 자, 먼저 V1이라고 되는 물체, 얘는 얼마가 되니? G 곱하기 T 플러스 1이 되겠지. 맞아? 자, 그리고 V2는 GT가 되버려. 그럼 상대 속도는 얼마가 되버리지? 얘는 G라는 값이 되버리지. 상대 속도가 일정하네? 상대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이 물체를 기준으로 1물체가 점점 일정한 비율로 간격이 멀어진다는 얘기지. 상대 속도라는 건 뭐야? 나는 정지해 있고 다른 녀석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지. 이해해? 그래서 자, 얘도 역시 시간에 비례한다는 걸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제 우리가 다루는 물체의 운동들이 대부분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들을 다루게 돼. 근데 실제로 가속도 일정한 운동은 또 이상화시킨 거지. 이상적인 거지. 가속도가 변하는 운동도 있단 말이야. 그치? 가속도가 변하는데 그 가속도의 변화량을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가속도의 변화량.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자는 얘기야. 가속도가 일정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정도를 우리는 가가속도라고 해. 옛날에는 영어로 저크라고 썼거든. 저크. 그래서 기호로 쓸 때 가속도 액셀레이션 A라고 쓰잖아. 얘 J라는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가속도라는 것도 있다라는 걸 참고로 기억해 주세요. 자, 3번 문제를 봅시다. 3번 문제에 자유낙하하고 있는 어떤 물체의 속력이 점 P에서 29m/s에 자유낙하 운동하고 있었는데 P점에서 얘가 갖는 속도가 얼마? 29m/s야. 자, 그리고 Q점에서의 물체의 속도가 얼마가 될 때? 49m/s야.
10ms라는 속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PQ 사이를 지나는데 소요된 시간은 얼마가 될까라는 문제야. 얘는 자, 요 사이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얼마라고? 책에서는 10m/s 제곱이라고 했지. 그러면 나도 속도, 총 가속도니까 시간 구할 수 있겠다, 그치? 맞아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시간 걸린 시간 t는 가속도분의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야. 그지? 자, 그렇다면 얘는 얼마가 되니? 10분의 20이 돼버리지. 몇 초? 2초의 시간이 걸렸다는 거지. 당연하네. 29m/s, 39m/s, 49m/s인데 1초당 10m/s씩 속력이 증가하니까 2초만큼 걸린 거지. 맞습니까? 2초만큼 걸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문제. 승리 무슨 고민? 어? 4번을 봅시다. 지구상에서 높이가 h인 곳으로부터 자유낙하한 물체가 t초 후에 지면에 도달하였다. 이 물체로 어떤 행성에서 같은 높이로부터 자유낙하시켰을 때 낙하하는 시간이 ET가 걸렸다. 이 행성의 중력과 속도는 지구의 몇 배인가? 라는 문제야. H만큼 낙하하는데 얼마가 걸렸다라고 해? t초가 걸렸대. 그치? 맞아? 자, 근데 같은 높이에서 낙하했더니 그 행성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몰라. 시간이 얼마나 걸렸대? dt의 제곱이 걸렸대. 오케이? 그럼 이 b를 구해볼까? 이 b를 구해보자. 자, 그럼 얘는 1은 얼마가 돼? a분의 g 곱하기 4라는 값이 돼버리겠지. 맞아요? 거짓말. 4분의 1이 돼버리겠지. 자, 따라서 이 물체의 있는 이 행성의 중요가 지구의 몇 배야? 4분의 1배가 되었다. 자, 5번 문제. 내가 승진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승진이는 주변에서 어떤 방해를 해도 후하게 졸릴 땐 자야 돼. 주기가 딱 맞지. 승진아, 쌤 볼까? 내 눈을 바라봐. 너네 좀 힘 좀 더. 너네가 누가 힘들고 있어. 네가 이경규 아저씨야? 너 누나를 왜 흔들어? 자, 이번에는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5번 문제야. 공기의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실험실에서 물시계 원리를 응용하여 물 방울이 낙하 각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자, 즉 뷰렛의 밸브를 조절하여 물 한 방울이 물그릇에 닿는 순간 다음 물방울이 떨어지도록 하여 낙하 가속도를 알아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물방울이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고 낙하 가속도를 측정하려고 한다. 만약 물방울의 낙하 거리가 1m이고 80방울이 물그릇에 떨어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0.0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가 되지? 자, 이걸 t라고 한다면 얘는 얼마? 80분의 36초가 되겠지. 그럼 얘는 몇 분의 몇 초야? 20분의 9초가 되니? 20분의 9초라는 시간이 걸렸대. 한 방울이 낙하되어버린 시간이.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 물방울의 낙하 가속도 값은 얼마가 되는가? 즉 얘는 1m 낙하하는데 20분의 9초가 걸렸다는 얘기야.
따라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20분의 9의 제곱이 되어버렸어. 따라서 a라고 하는 것은 81분의 800이 되어버리지. 얘는 약 10이 좀 안 되지, 그지? 10 좀 안 된 값이 여기가 하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9.9m/s 제곱이 이 물체의 가속도라고 할 수 있다. 자, 이번 위 실험에서 엄밀하게 관측한 결과에 의하면 물방울에 가해지는 저항력 F는 물방울의 속력에 비례하게 된다. 즉 F는 KV가 된다. 낙하하는 물방울의 운동을 경과한 시간 t와 속도 Vy 좌표축으로 표시하여 보면 대체로 어떤 모양이 될까? 단, 물방울의 질량은 일정하고 경과된 시간은 자유낙하하여 밑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이며 이 경과 시간은 충분히 길다고 가정을 하자. 자, 이런 문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한 물체가 이렇게 위에 놓여져 있었어. 자, 이 물체는 이런 연직 방향으로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성현이 오늘 되게 피곤한가 보구나. 네, 아니요. 조교가 아니에? 계약했어? 아니요. 그냥 9월 5일이에요. 9월 5일? 성현이 살찌겠다. 아무도 안 괴롭히잖아. 학교 가고 싶어요. 학교가 문 닫았대. 그냥 부럽다. 학교 가면 집 가고 싶다고? 벌써 너네는 계약한 거야? 기수중학교는? 뭐 학교 갔어? 너 빼고 다 그때 이거 학교 지금 계약 안 하나? 가잖아. 야, 니네 겨울방학 그럼 없네? 있어요? 2주. 나랑 똑같다. 여름방학 2주인데. 너네 왜 여름방학이야? 저희 겨울방학 때 공사해가지고 아, 3개월 동안 쉬어요. 3개월 동안. 제 공방학 치고 12부터 1일. 그래, 아 본방학 합쳐가지고. 우리 학교를 크리스마스 전에 졸업시켜. 와. 너무 심각해요 지금. 그러면 어차피 니네 학교 아니잖아 그때 되면. 그런데 그니까 나 젓가락 꽂아야 돼. 자, 얘는 아랫방이라고. 근데 좀 심한 것 같아. 뭐가 심하냐면 선생님 옛날에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놀토도 없이 그냥 전일제 토요일 계속 했었잖아. 놀이터요? 어릴 때도 그랬고. 토요일 안 친다. 토요일 학교 간다. 옛날에 토요일이 방공일이었어요. 방공일의 뜻은 반은 일하고 반은 쉰다는 뜻에서. 그래서 토요일 날 가갖고 보통 수업 제대로 안 하잖아. 4교시 수업인데 보통 어디에 많이 이용했냐면 최근 연도에 그 CA 활동에 많이 이용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전일제 CA 하고 뭐 이랬었어. 그 전일제 CA 하면은 보통 뭐 영화 감상보다 보면 극장 가는 거야. 2주에 한 번씩.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 갑자기 토요일을 완전 휴무제로 바꾸면서 니네 수업 시간 늘어났지. 토요일 수업이 옮겨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니? 수업 일수도 같이 줄어야 될 거 아니야. 토요일이 포함된 상태의 수업 일수하고 지금 수업 일수하고 똑같아. 와. 그거 지금 무슨 일 한 거니? 방학을 없애버린 거야. 기본적으로 여름방학 4주는 주고 겨울방학 6주는 줘야지. 와. 선생님 때 기본 여름방학 4주, 겨울방학 6주야. 짱이다. 6주 하고 한 열흘 다니다가 한 2주 또 쉬잖아. 네. 왜요? 봄방학. 문방 있어요?
그거 없어 너? 졸업식하고 시즌은 건강하기야. 나중에 대학 가봐라? 등록금이 아깝다? 1년에 6개월이 방학이야. 그니까요. 와. 딱 좋아요. 심할 땐 토요일도 수업 안 해. 대박이지? 알고 있네. 3학년, 4학년 때는 선생님 같은 경우에 3학년 때 3, 4학년 때 수업 많이 들어오고 4학년 때 수업을 별로 안 들어가고 일주일에 이틀만 수업이 있어. 나오고 4학년 때는 뭐 한 13점? 근데 뭐 실험 과목이 있고 이렇으면은 뭐 실험 과목이 있을 때는 수업을 어떻게 하냐면 실험 기기가 다 놓여져 있어. 아예 테이블마다. 그래서 하루에 가갖고 한 바퀴 빙글 돌고 보고서만 내면 돼. 와. 그러니까 학기 중에 뭐 토요일 같은 데 가갖고 시험조기한테 얘기하고 오늘 실험하고 갈게요. 그럼 해라. 그럼 가갖고 이제 하나씩 돌아가면서 하면 돼. 근데 하겠니? 정보 공유를 하지. 야 너네 했던 거 자료 내놔봐 해갖고 자료를 서로 공유해갖고 약간의 조작만 해가지고 재밌다. 어렵다. 자, 그러니까 뭐 축제금 안 들어가는 거지 수업. 그거 신나지. 놀자면 얼마든지 놀고 공부하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렇게 사람이 딱 하도 인생이 무료였다고 그때 볼링을 배웠구나.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갖고 그때 볼링을 배웠지. 그래서 볼링장에 가갖고 많이 친 날은 아침에 10시에 가갖고 저녁 한 6시, 7시까지 치는 거야. 뭐 허허허해. 그리고 볼링 실력이 어마무시하게 늘었지. 한 달 만에 초보에서 190까지 만들었으니까. 초보에서. 요즘 또 가끔 치면 200 넘어. 200은 한 10몇 점까지는 조금 나오더라고. 가장 높은 점수가 256점인데. 자, 256점인데, 256점. 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데는 공기장을 받는다고 했잖아. 어느 방향으로? 윗방향으로 공기장으로 받게 돼. 아래로 내보려는 힘 mgg. 윗방향의 kv야. 이 경우에 mg란 녀석이 kv보다 크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얘는 가속도 운동을 해. 가속도 운동을 하지만 아래로 내려올수록 속력이 점점점 어떻게 되니? 커지지. 속력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저항력이 커져. 그럼 가속도가 작아지게 되는 거야. 가속도의 크기가. 오케이?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순간이 됐더니 이런 일이 생깁니다. 아랫방향으로 중력을 받고요. 윗방향으로 나타나는 힘이 나타나는데 힘이 커진 거야. 이제 속력이 빨라지니까.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속력, VT라는 속력일 때 두 개가 같아지게 돼. 같아지게 되면 얘는 그 이후부터는 등속도로 운동하게 된대. 이때 나타나는 이 VT, 일정한 속도 VT를 뭐라고 불러? 정단속도라고 부르게 되지. 이걸 중단속도라고 부른다. 자소서에 있어. 똘똘하게 잘 썼어,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경우에 대해서는 mg-kvt가 0이 되고 있고 vt는 얼마가 돼? k분의 mg가 됐다라고 하지. 이게 중단 속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중단 속도가 될 때까지 속도는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살펴보자. 그려보라고 할 수 있어. 응? 네. 너는 하기 전에 선생님한테 와서 이걸 좀 한번 풀어주세요 하고 물어봐. 네. 이분 방정식에서 푸는 걸 알려줄게. 네. 자, 얘는 시간에 따라서 V가 되는데 결국에는 어떤 속력을 갖는다고?
K분의 mg라는 생력을 갖게 되는데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처음 순간일 때 이 기울기는 뭐가 되니? 중력 가속도가 되지. 왜? 처음에는 힘이 mg니까 R자임이 mg잖아. mg는 ma가 되니까 a는 g란 말이야. 근데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지지. 가속도가 점점 줄어든다는 뜻이야. 그러다가 각 기울기가 뭐가 돼? 0이 돼버렸지. 기울기 0이 됐다는 것은 가속도가 0이고 등속도로 노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우리 성현이를 위해서, 성현이 자주 쏘거든. 성현이를 위해서 한번 자 이때 속력 V를 이야기해주면, 이현이는 자소서 마감 잘했어? 하고 있어요. 아직 하고 있어? 네. 조교쌤 봐줄 쌤이 없지. 그럼 써갖고 선생님들한테 한번 보여줘. 선생님들한테 한번 봐달라고 해야 돼. 혼자 막 쓰지 말고.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니? 누구들이? 빨리 마무리해갖고 조교쌤 조교쌤 조교쌤한테 카톡 하기로 했어? 어떤 조교쌤하고? 소미쌤하고? 너도? 조교쌤? 예원이 누구쌤? 스테이쌤? 자, V라는 녀석은 K분의 mg 곱하기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함수 아니? 예. 이렇게 쓰면 식이야. 이거 자연지수 함수. 안 배웠지? 지울게. 자,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게 된다. 자, 그렇다면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 다시 써도? 아니 괜찮아요. 오늘 알아야지 새끼야. 빨리 써야지. 익스포넨셜이라고 이거 지수야. 자연 지수 함수를 자연지수 함수. 자연로그는 배우니? 4번 그래프라고 해서. 자, 6번 문제. 무게가 20N이고 무게가 20N이고 자, 이런 물체가 수평면에 놓여져 있다. 자, 이 물체에 6N의 힘을 수평 방향으로 가해 움직이지 않았으나 8N의 힘을 가하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얘는 운동 마찰력이 최대적인 마찰력이 얼마라는 얘기야? 8N이라는 얘기지. 맞습니까? 자, 이때 6N의 힘을 작용했을 때 물체에 적용한 정지 마찰력은 얼마일까? 6N을 움직이면 물체는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지. 자, 우리 정지 마찰력은 정지한 상태의 마찰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값은 항상 누구와 같아? 외력과 같아. 6N을 줬더니 안 움직이니까 이때 외력이 6N이잖아. 따라서 정지 마찰력도 6N이 된다는 뜻이야. 자, 한편 이 물체의 정지 마찰의 개수는 얼마일까요?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얼마였어? 내가 8N이었단 말이야. 8N은 뮤 S 곱하기 수직항력 N이야. 어떤 친구들 보면 NN 약분하더라. 이건 단위야. 단위에는 기호야. 약분하면 큰일 나. 자, 이때 수직항력이 얼마야? 무게가 얼마의 물체였어? 20N의 물체였으니까 뮤S 곱하기 20이 되버리겠지. 따라서 뮤 S라는 값은 20분의 8이니까 자, 얘는 얼마가 되니? 5분의 2가 됩니까? 0.4가 되겠습니다. 7번. 무게가 5N의 물체가 수평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등속도 운동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 물체에 나타난 R자임이 0이라는 얘기야.
자, 이때 물체의 수평 방향이 있는 틈에 힘이 작용하고 있었다라고 해. 지금 보니까 어떤 물체에게 얼마의 힘이 작용하고 있어? 2뉴턴이 작용하고 있는데 속력이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거든.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뒷방향으로 운동마찰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 안 그래요? 운동마찰력이 누구와 같아? 2뉴턴과 같다는 얘기야. 오케이? R자임이 0이기 때문에 속도가 일정하게 운동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때 이 물체 작용 운동마찰력은 2뉴턴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운동마찰계수는 얼마일까요? E라는 값은 뉴 K 곱하기 물체의 무게가 얼마? 5뉴턴이 된다 그랬지? UK는 얼마가 돼? 0.4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마찰력 반응식을 그냥 이용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8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평평한 편자 위에 물체를 놓고 한쪽 끝을 서서히 들어 올렸다. 자, 그랬더니 어떤 각도 세타에 이르자 물체가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한다. 자, 경사각이 커질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오른 것을 설명해 보도록 하자. 자, 얘를 한번 볼게. 각도가 어떤 특정한 각에 이르지 못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인관계를 한번 살펴볼게. 자, 얘는 지금 각도가 이미 어떤 세타라는 각을 갖고 있다라고. 자, 이때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중력이 나타나지. 자, 중력을 두 방향으로 분해해 볼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힘은 수직항력이 있어. 그래 안 그래? 수평력 n이 있어. 자, 그래서 얘는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이 있어. 그리고 자, 이쪽 성분에 힘이 있거든. 이때 내려오려는 성분 힘은 mg sin 세타야. 그리고 자, 이 힘은 mg 코사인 세타가 되어버렸대. 자, 이때 물체를 이렇게 자 놨더니 움직이지 않았대. 그럼 정지마찰력은 어디로 작용하지? 뒷방향으로 정지마찰력이 작용하지. 맞아요? 정지마찰력이 작용하지. 이때 정지마찰력 크기는 항상 누구와 같아? 안 움직일 때 외력과 같으니까 mg sin 세타가 정지마찰력이야. 예? 자, 그러다가 이 물체가 어떤 특정한 각도가 됐더니 그 각도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자, 미끄러지기 시작했대. 세타 절에서 미끄러지기 시작했대. 자, 그러면 이 물체는 지금 순간 아랫방향으로 어떤 힘이 나타나? mg는 똑같지. 자, 수직항력이 나타났어. 자, 이때 얘는 두 방향의 힘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자, 내려오려는 방향에 mg sin 세타 제로가 되어버렸지. 그리고 수직항력의 크기는 뭐가 되니? 위쪽 성분의 mg 코사인 세타 제로와 같아지게 돼. mg 코사인 세타와 같아지게 돼. 각도가 증가하면서 이 힘이 점점점 어떻게 돼? 증가한 거지. 내려올 힘이 점점 증가하고 코사인 성분은 점점 감소하지. 수직항력이 감소한 거야. 결국에 얘는 자 내려오는 순간 이 순간 얘는 최대 정지 마찰력이 나타나는데 그때 최대 정지 마찰력은 mg sin 세타 제로야. 그래서 미끄러지면서 얘는 바로 무슨 마찰력이 작용해? 운동 마찰력이 작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보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체와 면 사이의 수직항력이 감소하지. 각도가 증가하면 코사인이 감소하기 때문에 코사인 각도가 커지니까 감소하지. 그래서 수직항력 감소합니다. 맞아요. 물체와 면 사이에 정지 마찰 계수 감소한다.
이거는 물질과 면의 특징이야. 그래서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물체와 면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을 감소합니까? 최대 정지 마찰력은 항상 일정하지. mg sin 세타 제로라는 어떤 특정한 값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자 x다 그래서 기억 통자만 맞습니다. 자 9번을 보자. 빗면에 대해 존동하는 문제 마찰력 있는 경우 잘 봐요. 의외로 까다롭다고 분류되는 문제 형태야. 자 9번 평면 위에 질량이 2kg의 물체를 놓고 실을 연결한 다음 도르래를 걸쳐 추와 연결하였다. 이때 그림 가와 같이 추를 하나만 매달고 가만히 놓으니 물체가 움직이지 않았으나 그림 나와 같이 추를 두 개를 매달고 가만히 놓으니 움직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자. 자 가에서 자 실의 장력은 추의 무게와 같다라고 했지. 정지했으니까 그렇지? 자 어떤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자. 자 그림 자 이렇게 놓여 있어. 자 이렇게 놓여 있는데 얘는 아래로 mg라는 힘이 작용했대. 자 그러면 위로 장력 t가 있겠지. 멈춰 있는 상태니까 주임이 어때? 작겠지. 그리고 이쪽으로도 장력 t가 나타나겠지. 안 움직였으면 이때 뒤쪽으로 작용하는 정지 마찰력이 있었을 거야. 정지 마찰력이 있었을 거야. 이 정지 마찰력의 크기가 누구와 같아? mg 추의 무게와 같다는 얘기야. 따라서 2번은 맞다. 2번 가에서 물체와 면 사이의 정지 마찰력에서 추의 무게와 같다. 1번, 2번 다 맞지. 자 3번 그림 가에서 물체와 면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은 추의 무게보다 더 크겠지. 더 큰 힘이 가해져야 움직이기 시작할 테니까. 자 이번에 그림 나에서 자 얘는 아래로 어떤 힘이 나타나? EMG라는 힘이 나타나게 되지. 이때 움직이고 있대. 자 이때 움직이기 시작했는지 아니면 움직인 건지 움직이고 있는 건지 이게 좀 불분명하게 문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볼게. 그림 나에서 추의 무게는 자 추의 무게는 두 개가 달린 거지. 물체와 면 사이의 최대 정지 마찰력보다 크니까 움직였겠지. 크거나 같으면 움직일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자 크거나 같다 맞고. 자 그림 나에서 추의 무게는 물체와 면 사이의 운동 마찰력과 같다. 운동 마찰력과 같으면 무슨 운동할까? 등속도 운동하겠지. 그래서 얘는 옳지 않지. 오케이? 자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승현이가 깜찍하게 주는구나. 되게 피곤한가 봐. 그거야 뭐 무력감이 생기지. 학교 안 가니까. 선생님이 학원 방학 기간 동안에 진짜 엄청나게 놀랐어. 갑자기 일요일날 저녁 때부터 아프기 시작하더니 월, 화, 수, 목요일 어저께 아침까지 오전까지 체온이 39도까지 올라갔어. 코로나는 줄 알고 아침 저녁 계속 수혈했다. 계속 음성이 있던데 열만 나는 거야. 목도 안 아프고 아무 데도 안 아프고 열만 나. 그래서 어저께 오전에 우리 오늘 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겠나? 코로나로 의심받을 수 있는 증상인데 하고 어떡하지 하고 일단 출근 준비하고 체온을 쟀더니 정상이 됐어. 36.5도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일을 너무 안 해가지고 생긴 병 같아. 신기하지 않니? 네. 어저께 오전까지 체온 해열제 계속 먹었는데도 38.3도, 4도 이렇게 찍히는 거야. 요즘은
체온계 찍으니까 경고 표시가 뜨더라고. 38점 몇 도 높으니까 빨간불이 들어와. 그러고 이거 뭐야 왜 그래 하다가 그냥 정상이 되고 오늘 아침에도 아씨 목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한번 다시 해봐야지 그랬더니 어림도 없어. 36점 어떻게 할까? 성현이도 지금 학교 못 가고 생긴 병이야. 저거 볼펜 뒤에 숨으려고. 볼펜 뒤에 숨는다고 네 얼굴이 가려지겠니? 어? 분명히 가려져. 뭐라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지. 자, 10번 문제 한번 보죠.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2kg의 물체에 10N 힘을 작용시켰더니 물체가 3m/s 제곱이 되었다면 지면과 물체 사이 마찰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체에게 얼마의 힘을 가했대요? 얼마의 힘? 16N의 힘을 가했대요. 그런데 물체의 가속도가 얼마야? 3m/s 제곱이야. 아니 원래 16N 가해지면 5m/s 제곱이어야 되잖아. 그지? 근데 3m/s 제곱인 걸로 봐. 얘는 운동 뒷방향으로 힘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마찰력이 되는 거지. 맞아요? 자 그렇다면 얘는 10 빼기 F2는 얼마가 돼? 2 곱하기 3이 돼버리지. 따라서 마찰력은 얼마가 되니? 4N이 되겠다. 자 11번 문제. 다음 그림과 같이 질량이 5kg인 상자를 20N의 일정한 힘으로 끌어 상자의 속도가 일정하게 되도록 바꾸었다고 합니다. 자, 이 다음에 좌표로 가는 중력가속도 10이라고 5kg짜리 물체에게 얼마 힘이 가해진 거야? 20N이 가해졌어. 근데 물체 속력은 어떻게? 일정하다는 얘기는 뒷방향으로 마찰이 작용하는 거지. 이때 작용하는 마찰력이 무슨 마찰력입니까? 운동하고 있으니까 운동 마찰력이 됩니다. 이때 운동 마찰력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 20N이 되겠다. R자의 0이니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0이니까 R자의 0이니까 이건 답이 돼. 자, 3대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얼마인가? 20N. 자, 벽돌과 마루 사이의 운동 마찰 개수는 얼마가 될까? 자, 얘는 20N은 6K 곱하기 수직항력 N이야. 즉 6K 곱하기 수직항력은 얼마? 50이 되겠지. 무게와도 똑같아. 질량이 5kg의 물체의 무게는 중력가속도 10이라고 썼으니까 50N이야. 따라서 뮤K는 얼마가 돼? 0.4가 되겠구나. 오케이? 그래서 운동 마찰력은 0.4이다. 12번 문제. 자, 12번. 다음 그림과 같이 10kg의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 자, 이때 돌의 질량과 마찰이 없다면 빗면과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에서는 대략 얼마가 되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주어진 물자 경사는 30도이고요. 자, 이 물체 10kg이고요. 얘 3kg입니다. 얘는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했지. 속력이 어떻게? 일정하게 미끄러져 내려오는 거예요. R자임이 0이라는 얘기야. 얘는 아래로 몇 뉴턴이 작용해? 40뉴턴이 작용하고 위로 정력 T가 있는데 두 힘이 같다. 자, 그리고 얘는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mg 사인 세타야. 그치? mg 사인 30도가 되지. 그러면 100뉴턴에 사인 30도면 얼마가 되니?
50N으로 당겨지고 있어. 이쪽으로 자 실의 장력 T가 있고 이쪽으로 마찰력이 있는 거야. 이때 R자형이 0인데 50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가 0이 되거든. 자 이때 50 마이너스 T 대신에 40을 넣어주는 거지. 마이너스가 0. 따라서 이때 마찰력은 얼마가 되니까 10N이 되겠지. 자 운동 마찰력이 바로 10N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 마찰 계수는 얼마일까요? 라는 거죠. 자 얘는 뉴턴은 μk 곱하기 수직항력이야. 자, 이 성분의 힘이 수직항력이잖아. 그게 mg 코사인 세타란 말이야. 얘는 100 곱하기 코사인 30도면 얼마가 돼? 2분의 루트 3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지워지네. uk라는 값은 얼마가 되니? 루트 3분의 2 또는 3분의 2 루트 3라는 값이 운동마찰 계수가 되겠습니다. 자, 13번. 선생님, 네. 우리 부분 10은 6K 100 곱하기 2분의 3인데 100이랑 10이랑 지워지네요. 어디가? 저기 흰색 10. 이거? 이거? 네, 오른쪽씩 이거? 10이랑 100이랑 지워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구나. 아하. 그러면 A 너무 많이 지웠구나. 됐습니까? 자, 13번. 다음 분모와 같이 수평한 책상 위에 놓인 물체 A가 그의 실을 베어서 도르를 통하여 추 B에 내달았다 합니다. 물체의 A 질량은 2kg, B의 질량은 3kg이고, 자 물체상과 물체 사이의 운동 마찰 요소 0.3, 중력 가속도는 10이라고 할 때 가속도 장력 그리고 자 이동한 거리에 따른 속력을 알아볼게요. 자, 여기는 물체의 질량이 몇 킬로그램? 2kg. 자, 돌을 아래 매달린 물체 질량은 얼마? 3kg이다. 이때 나타나는 힘들을 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이 힘이 표시됩니다. 아래로 몇 뉴턴이 나타나지? 30뉴턴, 위로는 장력 T야. 이쪽으로도 장력 T, 뒤쪽으로도 마찰력이 나타나게 돼. 자, 이때 운동 마찰력이 나타나는 게 운동 마찰 계수가 얼마라고 했니? 안 주어졌구나. 그거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네. 자, 운동 마찰 계수 진짜 안 주어졌어? 자, 그러면 얘는 μ 곱하기 n이 되는 이게 얼마? 0.3 곱하기 20뉴턴이 되겠지. 2kg의 녀석의 무게야. 그러면 얘는 6뉴턴이 운동 마찰력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운동 방정식을 세워볼게. 얘는 아래로 내려가고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A 플러스 마이너스야. 자, 그렇다면 얘는 30 마이너스 T는 3 곱하기 A가 됐고, 얘 T 마이너스 6은 자 2 곱하기 A가 됐어. 둘이 합쳐보자.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니? 24라는 값은 5A가 되겠지. A는 그렇다면 얼마가 되니? 4.8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겠네. 그럼 장력 T는 얼마가 되버릴까? 곱해보면 9.6이 되버리고 9.6 더하기 6 하면 얼마가 되니?
15.6이 돼버립니까? 15.6N이 장력이 됐다라고 해요. 자, 이때 물체가 0.6m만큼 미끄러졌다라고 합니다. 0.6m만큼 미끄러졌을 때 가속도 처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잖아. 등가속도 운동의 세 번째 식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2 곱하기 4.8 곱하기 이동 거리는 몇 미터 이동했다고요? 0.6m만큼 이동했대요. 자, 얘 V제곱이야. 이거 얼마가 되니? 8 곱하기 0.6이잖아. 그치? 0.6의 제곱이고 얘는 4의 제곱이네. 자, 일단 V라는 녀석은 4 곱하기 0.6이니까 얼마가 돼? 2.4m/s라는 속력을 갖겠죠. 자, 14번. 용철에 줄을 매달면서 용철이 늘어난 길이를 측정하였더니 아래 그래프와 같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얘는 10cm 늘어나는데 20N이 가해지니까 용철 상수는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네. x분의 f가 된다라고 했지. f가 얼마? 20. 자, x는 0.1m야. 따라서 얘는 200Nm/m가 되겠다. 200Nm/m. 5번이 답이 되겠고. 자, 이 용철을 질량이 5kg인 수대에 매달고 용철이 늘어난 길이가 2cm가 유지되도록 잡아당기고 있대요. 그렇다면 2cm 당기게 하는 힘은 얼마가 돼버리지? 얘는 200 곱하기 2cm면 0.02가 돼버리지. 4N이라는 힘이 계속 작용하고 있었다는 얘기야. 자, 4N이 작용할 때 수의 가속도는 얼마가 되는가? 얘는 자 5 곱하기 a가 돼버리지. 따라서 이때 a는 얼마가 돼버립니까? 0.8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갖겠죠. 자, 15번. 자, 동일한 용수철을 이용하여 무게가 5N인 물체를 그림과 같이 매달았다. 용철 조울이 가리키는 눈금은 각각 자, 몇 뉴턴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물체 무게가 얼마나? 5N이네. 하나만 매달려 있지. 그럼 얘 측정된 눈금이 얼마 측정되죠? 5N이 되겠지. 자, 두 번째. 자, 같은 용철 끝에 5N의 무게를 달아놨어. 그러면 같은 조건이라면 얘네들은 똑같이 얼마 힘으로 당기는 거야? 같은 크기 힘으로 당기는 거지. 그 힘은 합이 5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얼마? 2.5, 2.5N이 측정될 거겠지. 자, 이번에는 자, 길이로 연결해놨어. 항상 자기 자신의 아래쪽에는 무게만큼의 힘을 받는다라고 했단 말이야. 오케이? 자, 아래 있는 용철 아래쪽에 총 무게가 얼마야? 5N. 용철 질량 무시한다면 위 용철이 느끼는 힘도 역시 5N이 될 것이다. 그래서 5N입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다음 그림과 같이 마찰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끄러운 수평면 위에 동일한 용철, 자, 용철로 연결된 물체 ABC가 자, 놓여 있다. 이때 물체 C를 수평 방향으로 F라는 힘으로 잡아당겼더니 세 물체가 모두 가속 운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오른쪽 보기에서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이 세 물체의 가속도는 당연히 다 어떨까? 같아야 되겠지.
용처를 줄로 취급해 주란 말이야. 자, 이 세 물체 작용하는 알짜임 모두 다 같을까? 지향이 모두 다 같은 물체잖아. 가속도가 같잖아. 알짜임은 ma가 알짜 힘이거든. 어떤 경우가 됐든 ma가 알짜 힘이야. 가속도 같기 때문에 알짜임도 모두 같습니다. ma입니다. 자, 용철 길이는 자 가장 큰 힘을 느끼는 용철이 누구일까? Z 용철이 가장 큰 힘을 느끼고 그 다음에 Y 지순서대로 됩니다. 오케이? 첫 번째 용철을 작용한 힘이 MA야. X에 작용한 힘이 MA야. 자, 그 다음에 자 Y에 작용하는 힘은 EMA야. EMA. 자, 그 다음에 Z에 작용하는 힘은 3MA가 되겠지. 세 녀석을 다 책임져야 되니까 Z는. Y는 두 녀석만 책임져도 되고 X는 한 녀석만 책임져도 되겠지. 자, 그래서 R자의 모두 같고 용철 길이는 다르다. Z가 가장 많이 늘어난다. 자, 그래서 얘는 기미가 답이 되겠네요. 17번. 다음 그림 나는 자, 두 개의 용철이 각각 400g의 줄 매달았을 때 변화하는 길이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이 용철들을 각각 반으로 잘라버렸대요. 그림 다와 같이 연결하고 400g의 줄을 매달았을 때 용철의 총 길이는 얼마가 되는가 라는 거야. 자, 첫 번째 가용철에 대해서 보자. 가용철은 400g에 대해서 400g 힘의 무게에 대해서 길이 늘어난 길이가 얼마 늘어나는 거지? 3cm만큼 늘어나는 거지. 맞아요? 3cm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 굳이 용철 상수를 이걸 표현해 준다면 x분의 f가 되니까 얘는 3분의 400g 힘 per cm라는 단위로 바꿔서 쓸게. 이 단위는 응용을 했어. 뉴턴 per 미터를 안 쓰고 그람 힘 per cm라는 단위를 쓴 거야. 자, 한편 나 용철을 볼까? 얘는 400g 힘을 가해줬더니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6cm만큼 늘어났군요. 따라서 K'이라는 K나라고 하자. 자, K나는 얼마가 되죠? 6분의 400g 힘 per cm가 되겠다. 즉 얘는 자 3분의 200g 힘 per cm가 됐대. 그런데 용철을 잘라서 버렸어요. 반을 잘라버린 거야. 반을 잘라버리면 얘는 용철이 뭐가 돼버리지? 두 배만큼 세지지. 자, 용철 상수 곱하기 용철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다라고 얘기했거든. 길이가 짧아지니까 용철 상수가 증가하게 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니? K가 프라임이 돼버리는데 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지? 3분의 800g 힘 per cm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또 바뀌겠지. K나 프라임은 두 배가 되니까 3분의 400g 힘 per cm가 되는데요. 자, 얘가 지금 현재 갖는 길이는 원래 길이가 얼마가 되니? 10cm로 바뀌었고요. 얘 원래 길이는 몇 cm로 바뀌니? 5cm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때 각각 400g의 힘이 작용하고 있대. 자, 400g의 힘에 의해서는 몇 cm만큼 늘어날까? 800에 3 늘어났다는 얘기야. 그럼 400에 얼마가 늘어났지? 1.5cm가 늘어났겠지. 자, 그 다음에 얘는 400에 3cm 늘어나는 거지. 3cm만큼 늘어났지. 이 길이의 총합이 전체 길이가 되는 거야. 15 더하기 3 더하기 1.9가 돼버려. 얼마가 돼버렸지? 19.5cm가 됐으니까 그래서 19.9cm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다 푼 거지. 그래서 이렇게 다 정리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돌림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돌림 힘이라고 해서 선생님 사실 돌림 힘이라는 것보다 토크라는 표현을 더 좋아해. 그래서 토크 돌림 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